많이 쓰는 용어죠. 일상생활에서 많이 써봤잖아. 근데 그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민 안 해봤을 거기 때문에 오늘 이제 2학년 축하드립니다. 2학년들은 확률이란 거예요. 처음 배우는 거 맞지? 초등학교 때 안 배웠잖아. 그냥 일상생활에서 뭐 확률이라는 걸 많이 썼죠. 성공과 실패는 뭐 50%다 뭐 이렇게. 확률 우리가 명확하게 약속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얘들아 208쪽 보면 이제 확률이란 무엇인가를 잘 봅시다. 시작하자. 눈 힘줘. 눈 힘줘. 자, 확률입니다. 얘들아 확률이라는 두 글자는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쳐져. 자, 얘들아. 자, 확률이라는 건 자,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면 행동을 하면 그때 생길 수 있는 결과들이 있죠. 지금 하고 있는 경우의 수죠. 자, 결과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부터 그 행동들에 대해서 전체 결과가 있을 거야. 이제부터 전체라고 부를게.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주사위를 던져. 주사위를 던져. 나올 수 있는 거 몇 개야? 1, 2, 3, 4, 5, 6, 6개 결과가 있겠죠. 전체의 경우의 수는 그냥 모두 세는 거야. 모든 결과들의 수를 전체 경우의 수라고 부르고, 자, 그 다음에 그 전체 결과 중에 일부분 있을 거 아니야. 그 부분적인 걸 이제 그 사건이라고 불러요. 이벤트, 사건이라는 건 반드시까지는 아니고 어떤 필요한 만큼의 결과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짝수가 너무 좋아. 그래서 짝수가 되라 하는 그런 결과들의 사건은 2, 4, 6이니까 3개밖에 없겠지, 주사위에서는. 따라서 그런 사건의 개수가 있을 거니까, 자, 이제부터 그냥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는 걸 다음과 같이 약속해요. 그때마다, 그 일이 터질 때마다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 문제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분모 분자에 박으면 그 정도를 확률이라고 약속합니다. 확률은 분수예요. 다시 한번, 확률은 분수예요. 결과적으로 확률은 분수야. 분모랑 분자가 누구야? 전체 결과. 분자는 부분적인 결과, 해당하는 결과들의 수고. 내가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야, 얘들아. 전체 결과들을 내가 점으로 찍으면 1, 2, 3, 4, 5, 6. 예를 들어 주사위는 1, 2, 3, 4, 5, 6이라는 나올 수 있는 결과가 6개 있겠지. 그 중에서 해당하는 결과는 묶으면 몇 개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으면 확률이라는 건 전체 개수 6개 중에 지금은 빨간색이 4개밖에 없으면 6분의 4꼴로 쓰시면 되겠죠. 오케이? 확률은 전체분의 부분의 경우의 수예요. 부분이란 건 좀 작아질 거예요. 괜찮나요? 근데 그거는 문제 상황에 맞춰서, 뜻에 맞춰서 개수를 세시면 돼요. 짝수가 된다면 짝수대로 세면 되고, 홀수면 홀수. 검은색과 하얀색이 있으면 검은색이 되려면 검은색 개수를 분자에 넣으면, 자, 분모분의 분자로 쓰면은 걔를 확률로 표현을 했다라고 부를 겁니다. 오케이? 전체 따로, 부분 따로 구해서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씁니다. 거치에서 n분의 a라고 적혀 있거든요. 모든 경우의 수를 p를. 얘들아, 일반적으로 확률을 그 아래쪽 2번에 보시면 확률을 알파벳 p라고 쓰는 관습이 있어요. p. 왜 p일까요? 물론 한 번쯤은 궁금하시네요. 알파벳 p. 이게 써있어요. 그 여러분 영단어 시간에 배우시면 프로베이블 아십니까? 프로베이블이 일단 베이블이 가능한이라는 형용사인데 프로베이블. 어쨌든 이걸 명사화 하면 프로바빌리티 이티 붙거든요. 그게 확률이라는 뜻이라서 어쨌든 영단어 앞글자 p를 쓰기로 합니다. 확률은 앞글자 p를 써요. 그리고 뭐 n분의 a지만 저거는 문자로 읽지 마시고 의미사항이에요. 전체분의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전체 따로 부분 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저기 이제 앞글자 전체분의 부분의 개수 부분을 처리해서 계산하시면 확률이 잘 되어집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아래측에 보기문에 나와 있지만 저 이따 문제 풀면서 연습할게요. 자, 아래 있는 거 읽어보시면 돼요. 확률의 정의는 전체랑 부분을 구한 다음에 분수로 표현한다. 4번 중에 1번 꼴, 6개 중에 3번 꼴. 자, 여기 세 번째 중요한 거 있어요. 자, 세 번째 여기 그러면 확률에 성질이 3개 정도 있거든요. 그 3개 정도는 외웁시다. 첫 번째, 얘들아. 모든 아무나 확률을 전체분의 부분 P라고 부르면 확률 P는 자 무조건 다음과 같은 법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커봤자 확률은 0과 1 사이예요.
이 첫 번째 성질입니다. 확률은 맨날 계산하면 0과의 사이에 무언가가 나와야 돼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6분의 4라든지 7분의 5라든지 어쨌든 확률은 전체분의 두 분이기 때문에 분모가 더 크겠죠. 그럼 분모가 더 크면 전적으로 1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성질 확률은 0과 1 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당연하겠죠. 0.5, 0.4, 0.6 확률은 0과 1 사이에 어떤 숫자가 되고 두 번째 이건 관습적으로 쓰는 거야 얘들아. 두 번째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에 대해서 그 확률은 그냥 약속합니다. 1이라고 받아봐요. 반드시 되면 1로 그냥 약속합니다. 내가 여기 주사위를 넣었을 때 주사 던질게. 자, 난 4개 하자. 자, 주사 넣었더니 1보다 이상이 나올 확률이 구해봐. 주사위를 던졌을 때 1보다 이상 확률이 구해봐? 그럼 무조건 말이 되죠. 1, 2, 3, 4, 5, 6이니까 1보다 이상이겠지. 따라서 반드시 되면 계산할 필요조차가 없어요. 그냥 1로 바라보시면 돼요. 확률은 1이겠죠. 왜냐면 분모랑 분자가 똑같으니까. 6분의 6꼴. 약분하면 1이잖아요. 6개면 6개. 100개 중에 100개면 1이잖아. 약분하면. 따라서 자 반드시 일어나는 건 그냥 말이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확률을 1로 바라봅니다. 오케이? 자연스럽지 않나요? 이렇게 해야 좀 말이 되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세 번째는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네버야. 말도 안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 그 사건의 확률은 제로, 불가능하다, 0이라고 약속합니다. 자연스럽지 않을까? 내가 주사위 던졌어. 던질게. 자, 근데 기대해보자. 주사위 눈이 100이 나올 확률이 몇일까? 불가능하죠. 말이 안 되잖아. 또 예상적으로 100이 나와. 말이 안 되면 그냥 볼 것도 없이 0이에요. 오케이? 불가능하면 몇의 확률이? 불가능할 땐 확률을 0으로 바라보자. 오케이? 성질이지만 약속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 기본적인 법칙들. 그다음 마지막 왜? 나 지금 뭔지 시간이 오케이. 얘들아 네 번째로. 얘들아 확률의 또 이제 성질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부터 얘들아 우리끼리는 이제부터 반대 확률이라고 부를게요. 반대 확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내가 말한 거에 반대말이 일어날 확률은 1에서 뺀 만큼으로 기대할 겁니다. 자, 얘 봐봐. 예를 들어 갑자기 기상청에서 내일 비가 올 확률은 70%입니다. 라고 주장했어. 자, 내일 비가 한 100번에 70%로 온다고 치자. 내일 하루에. 그러면 비가 온다는 말은 자동적으로 같은 말이 뭐게? 비가 옵니다의 확률이 주어져 있다는 건 생각해보면 그럼 비가 안 온다는 소리가 30%겠죠. 그럼 자연스러운 생각이잖아. 그치? 아니 저 사람이 70%로 비가 온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비가 안 올 네거티브, 부정적인 소리는 긍정의 반대, 부정적인 얘기는 100%에서 뺀 30%로 예측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게 1에서 뺀 거거든요. 다시 한번. 자, 우리가 어떤 확률이 있어. 내가 어떤 미를 지정했을 때 확률이 B, 분모분의 분자, 확률의 분수값이 있으면 그때 이 반대말, 반대 확률은 1-P라고 불러요. 왜냐면 나의 상대방 마치 물과 기름인 거야. 얘들아 지금 여기에 전체가 있어. 여기에 성공이 있어. 성공. 그럼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옆에는 성공의 반대말 실패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만큼이 되게 할 확률을 열심히 구했어. 전체분의 부분 이 면적을 보면 돼. 면적 넓이로 보면 전체 1 중에서 확률 1 중에서 내가 이만큼이 성공한다고 치면 자동적으로 반대말 물과 기름이야. 요만큼의 실패할 기대치는 얘랑 얘는 더했을 때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1에서 빼면 되거든. 결과적으로 1에서 뺀 만큼. 따라서 내가 성공을 한 0.7 정도로 성공하면 실패 확률은 0.3만큼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좀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부터 반대 확률이라고 불러요. 반대. 내가 원하는 정답의 반대의 확률은 1에서 뺀 만큼으로 계산할 수 있다. 1-P, 1-P라는 공식이 있는데 반대를 구할 때 쓰는 용어예요. 오케이? 반대 확률을 구할 땐 1에서 뺀다야. 오케이? 1에서 빼면 반대 확률이 나와요. 기상청을 생각해보세요. 저 엉터리 기상청. 맨날 틀리죠.
1에서 확률을 빼면 돼. 원래 확률을 빼면 돼. 정상의 확률을 다 1에서 빼면 반대 확률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적어도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문제 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확률의 기본 원리부터 문제 풀면서는 감 잡자. 좋아요. 자, 다음 주 넘겨볼까요? 확률 계산법부터 해보자. 자, 확률. 확률이 뭐였지? 자, 일단 여러분들이 자, 1번은 빈칸 이렇게 채우시면 됩니다. 얘들아,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문장으로 쓰면 돼요. 확률은 같다. 전체 경우의 수분의 분자 해당하는 경우의 수. 해당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 말이 되는 결과들의 수를 해당한다고 들어요. 어쨌든 쓰세요. 이거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전체 경우의 수 분의 해당하는 경우의 수라고 그냥 문장으로 써주세요. 오케이. 1번은 그냥 쓰라고 글자로 쓰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부터가 풀 겁니다. 자, 일단 2번부터가 이제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문제 상황을 잘 감상해봐. 자, 시작이다. 자, 주머니가 있어. 뭐의 주머니. 그 주머니는 흰색이 6개, 검은공이 3개가 있어. 상상해봐. 6구야. 63이네. 6, 3이 들어있다. 자, 그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봤을 때 답을 구하시오. 1번. 흰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개야? 자, 문제를 읽어봐. 한 번만 꺼냈을 때 흰 공이 나온 결과들의 수는 아니 6개랑 3개가 있으면 한 번 꺼내면 흰 공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 6개의 결과들이 나올 수 있죠. 한 번 당. 그 다음에 그에 해당하는 확률은 9분의 6으로 넣으면 되겠죠. 왜냐면 왜 9가 등장했을까? 9라는 건 전체 개수 몇 개요? 흰 곡과 검은 곡 다 더하면 9마리 있는 거잖아. 그럼 9개 중에서 흰색은 6개를 담당하니까 6. 9분의 6이라고 쓰고 약분해 봤더니 기약분수로 3분의 2로 되면 돼요. 오케이? 확률은 미리 약분하지 마시고 그냥 계산해 봤더니 약분되면 더 하시면 돼요. 오케이? 비슷하게 2번.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이 몇일까? 검은 공의 결과의 수가 몇 개야? 3개죠. 3개 들어있으니까 3개까지 나올 수 있죠. 검은색 1, 검은색 2, 검은색 3. 그 중에서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전체 경우에서 9개 분의 3개에서 약분하면 3분의 1로 마감하시면 되는 게 2번입니다. 오케이? 안 어렵죠 아직까지. 2번은 확률을 그냥 사용하는 연습이야. 분수꼴. 자, 3번부터 고민해보자. 3번은 주사위를 2번 던져.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자,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딱 10이 될 확률은 몇일까? 이제부터 슬슬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3번이에요. 문장을 읽고 여러분들의 드는 생각. 우리 앞에 주사위가 살고 있어. 없지만 있다 생각해. 던져. 그래서 던질 때 자, 이제부터 여러분 확률 문제를 만나면 뭐를 구하시오 할 때 확률을 구하시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발작이 있어요. 발작. 바로 확률 물어본 순간 앞에서부터 다시 읽으면서 쉼표에서 끊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쉼표에서 한번 끊어볼래? 거기 어디서 끊냐면 자, 쉼표가 안 쓰이네. 자, 일단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에서 끊으면 얘들아 일단 뒷문장을 읽지 말고 자, 합이 10일 확률을 읽지 말고 일단은 앞문장 2번 던지겠다에서 끊으면 이때의 경우수 몇 개예요? 자, 뒷문장 무시하고 쉼표 앞부분까지만 읽으면 2번 던지겠다의 결과수 몇 개지? 이거 앞에서 연습했잖아. 경우의 수 파트 1, 2, 3, 4, 5, 6 1, 2, 3, 4, 5, 6을 곱한 만큼이니까 일단 여기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일까? 전체 랜덤 경우의 수는 36개겠죠. 6, 6에 36 왜냐면 던지면 6, 6에 36으로 세기로 했잖아. 오케이? 이게 전체야. 전체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는 구했어. 개수. 자, 이제 뒷문장 넘어가시면 돼요. 뒷문장. 합했을 때 10이 될 확률이면 일단 10에서 끊으면 합이 10 될 경우의 수가 몇 개야? 확률 말고 경우의 수를 풀면 확률이 풀려요. 10이 될 경우의 수. 이것도 앞에서 연습했죠. 그냥 일일이 쓴다야. 일단 일일이 세보자. 앞에 주사위랑 뒤에 주사위가 합해서 10 나오는 그 기분 좋은 상황을 세봐요. 첫 번째,
4,6 한 쌍, 5,5 한 쌍, 6,4 한 쌍. 총 몇 개 나와? 하나, 둘, 셋. 3개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확률을 만나면 한 번에 구하려고 하는 멍청한 짓을 하시는데 제발 이제 또 확률 구할 때는 2번 구하시면 돼요. 첫 번째 문장에서 끊고 전체 개념의 개수. 지금은 전체가 36개로 엄청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일부분인데 그 일부분이 뒷문장에 써있어. 기준이 써있어. 기준. 합했을 때 10인 결과들의 수. 경우의 수 세봐. 그러면 손가락 세면은 4, 6, 5, 5, 6, 4니까 3개밖에 없죠. 그쵸? 그 다음은 끝난 거예요. 왜? 전체 개수랑 반등 구한 부분의 개수를 붙이면 확률은 36분의 3꼴입니다. 끝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률을 구할 때는 분수로 먼저 쓰지 마시고 전체 따로 부분 따로 개수들을 쓰세요. 결과들의 수. 그 다음은 약분해 보니까 뭐 12분의 1로 나온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합해서 10 나오는 확률은 12분의 1로 받아보셔야 돼요. 6분의 1꼴이 아닙니다. 확률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좀 많이 이상하게 계산하시거든요. 그냥 계산값을 미래야 돼요. 12분의 1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일단 4번 문제 좀 펴볼까요? 4번 문제 쉽습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읽어보자. 1부터 10까지의 카드가 우리 앞에 살고 있어. 카드. 한 번만 뽑을 때 한 번만 뽑네. 다음을 구하시오. 1번. 카드에 적힌 수가 우연히 10의 약수일 확률은 몇 정도죠? 확인 문제 4번입니다. 1, 2, 3, 4, 5, 6, 7, 8, 90에서 한 번을 뽑아. 봤더니 10의 약수가 돼야 돼. 확률 몇이야? 10분의 4죠. 괜찮아요? 아, 일단 진짜 거절하지 마세요. 10의 약수가 된다는 말을 분석하면 결과들의 수는 1, 2, 50인 건 계산할 수 있잖아. 그럼 하나, 둘, 셋, 넷. 4개 정도를 기대하지만 전체 개수는 10개잖아. 그럼 10개 중에 4개니까 분모분의 문자.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부분의 개수를 숫자로 적으면 10분의 4 나와서 약분대 버리면 5분의 1라고 끝내면 되겠죠. 오케이? 10의 약수는 4개 있는 거 보이잖아요. 1, 2, 50. 그치? 마찬가지로 내가 2번 어떻게 하는데 카드에 적힌 수가 3의 배수 1 확률이야. 그러면 그 문장을 읽고 생각해봐. 3의 배수라는 소리는 3, 6, 3, 9 3개 있잖아. 3, 6, 9 3개밖에 없죠. 근데 걔를 전체 경우의 수 10개 중에 3개인 거니까 10분의 3으로 쓰면 되겠다. 괜찮나요? 이거 간단한 확률입니다. 1번은 10분의 4 약분하면 5분의 2. 자, 2번은 3의 배수가 될 기대치는 그냥 개수분의 개수로 처리하면 각각 개수가 10개, 3개 순서니까 10분의 3 골라 하시면 돼요. 전체가 10개고 부분적인 확률이 개수가 3개인 거야. 붙이면 10분의 3. 얘들아 5번 문제. 얘들아 동전을 3개 던지는 것도 상상해보자. 따다당 던져. 자, 그러면 던질 때 뒷면이 1개만 나올 확률. 너랑 나랑 4개 했어. 동전이 뒷면이 한 번만 나올 확률이 몇인지 한번 분석해보자. 물론 장난을 얘기한 거. 몇일까요? 동전. 던지고, 던져. 자, 근데 우리 희망사항이 뭐지?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은 뒷면을 너무 좋아해. 뒷면이 1개, 1 확률이야. 1 확률. 이만큼 해당하려면 결과가 몇 개 있으니까? 자, 여기 이제 이거부터 해야 돼요. 확률을 물어봤네? 그러면 전체 따로, 부분 따로 구해야 돼. 항상 전체부터 구하지. 항상 전체부터 구해. 얘들아, 뒷면을 무시하고 일단 문제에서 3번 던지겠다를 읽는 순간 전체라고 쓸게요. 전체 앞글자 전. 아시겠다. 자, 전 몇 개입니다. 동전 3개를 던질 때 나오는 결과들에서 우리 몇 개로 세배했지? 이건 앞에 파트인데 경우의 수 파트. 몇 개예요? 동전 3개면 5개. 연세야. 동전 3번 던지면 결과들의 수 몇 개로 세겠지? (1차) 동전은 몇 개가 되니? 하나랑 앞뒤 2개. 두 번째 주사위도 아무나 앞뒤. 얘도 앞뒤. 그럼 2네? 그거를 더 하고 있어요. 안 돼요. 그럼 안 됩니다. 8개예요. 일단 전체는 8개입니다. 자, 그 중에서 해당하는 경우의 수 몇 개일까? 뒷면이 딱 한 번만 나오기를 마지막에 가스라이팅. 이 사람이
얘한테 명령하고 있어. 한 번만 나와라. 그럼 여러분들이 뒷면이 한 번 나오는 결과들을 노가다에서 세보자. 그것도 앞에 경우에서 같은 뒷면이 한 번 나오는 거를 세보자. 첫 번째, 뒤, 앞.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막 던져봤을 때 뒤 나오고 앞 나면 한 번만 나왔으니까 뒷면이 한 번만 나왔죠. 아싸. 또는 앞, 뒤, 앞. T가 뒤에요. 남은 앞, 뒤. 앞, 뒤 나오면 뒷면 한 번만 나오는 거죠. 결과적으로. 따라서 지금 몇 개 나와버렸죠? 뒷면이 한 번만 나오는 결과가 3번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확률들을 계산할 때는 경우의 수를 나열하는 걸 잘해야 된다고. 그래야 확률도 잘 나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뒷면이 한 번이란 건 이 상황 안에서는 그냥 앞, 뒤, 앞. 앞, 뒤, 앞. 다 뒷면 한 번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 결과가 몇 개 나왔어? 3개 나왔죠? 그래서 확률 몇일까? 8분의 3 하시면 끝난 거예요. 8개 중에 3개가 나와요. 항상 여러분 전체는 쉬워. 부분의 개수가 어렵다고. 지금 뒷면 한 개 나오는 건 헷갈리니까 세봐야 된다고. 어떻게? 나열하면서 해야 된다고. 왜 이렇게 눈에 힘이 풀리셨어? 정답은 8분의 3 하시면 돼요. 오케이? 전체 따로 부분 따로 센다. 그게 확률의 기본 계산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보자. 자, 6번. 전체 부분 따로. 6번은 확률의 이제 성질인데요. 확률 성질 6번. 문제가 뭐 하겠대?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다음을 구하시고 1번. 얘들아, 홀수의 눈이 나온다의 확률 몇이야? 바로 6분의 3하면 되겠죠. 6개 중에 1, 3, 5 3개 있으니까 6개 중에 3개 따서 6개 중에 분자 3개 약분까지 하면 2분의 1이에요. 2번은 6 이하에 눈이 나온다의 확률은 반드시 일어나는 확률이에요. 따라서 1 쓰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2번은 확률이 그냥 구할 필요도 없어요. 1이에요. 무조건. 반드시 되니까. 세 번째,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7보다 큰 눈깔은 불가능하죠. 저거 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져오세요. 지금 제가 돈 드릴게요. 말도 안 됩니다. 어쨌든 0. 계산이 6번 문제 예시가 뭐야? 반드시 일어날 때랑 반드시 불가능할 때의 확률은 0 또는 1이다 라는 확률의 약속을 했었잖아요. 앞에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7번 문제. 얘들아, 7번은 반대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반대 확률. 문제 읽어보세요. 어떤 일이 있어. 이벤트가 있는데 그 A가 일어날 기대치가 확률이 5분의 1일 때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몇일까? 맞습니다. 뭐합니까? A가 일어날 확률이 5분의 2 꼴이래. 문제 적혀있어. 5분의 2. 근데 문제 뭐하래?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하래. 그럼 뭐하면 될까요? 이거의 반대말이잖아.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얘를 1에서 뺀 만큼 1-5분의 2 하시면 몇 정도죠? 1은 1분의 1이잖아. 통분해서 빼면은 5분의 3꼴로 된다는 게 일어나지 않는다. 부정적인 단어가 등장하면 뺀 만큼 하시면 됩니다. 1-p. 오케이? 진짜 이해된 거 맞아? 1-5분의 2 계산해봤더니 5분의 3꼴로 나오죠? 좋아요. 8번 문제. 네, 8번 문제도 읽어보자. 자, 1부터 15까지의 자연수 카드가 있어. 트럼프 카드가 있다고 칩시다. 막 카드가 있는데 한 장을 뽑아. 다음을 구하자. 자, 1번. 카드의 적행수가 우연히 3의 배수가 되는 게 몇일까? 몇일 것 같아? 지원이. 1부터 15의 카드가 있어. 3의 배수가 될 기대치가 확률이 몇일까?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연속 몇이에요? 너의 생각. 1부터 15가 있는데 한 개를 뽑아서 3의 배수가 될 확률을 구하래요. 이게 오래 걸릴 일인가요? 아니, 좀 해주세요. 소연이 몇 정도로 기대할까? 우리가 기대할 정도의 확률은 몇으로 살아와야 되죠? 좋아요. 약분하기 전은 뭐였어?
15개 중에 전체 경우에서 15개 중에 1, 2, 3, 4, 5, 6, 7, 8, 15개 중에서 3의 배수는 369, 369, 369, 12, 10 5개 있으니까 5골 약분해 봤더니 3분의 1이 돼버리죠. 좋아요.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안 될 확률이 몇일까? 이거의 반대말이잖아. 얘들아 3의 배수가 된다에 안 된다니까 3의 배수가 안 될 확률은 1에서 9한 3분의 1을 빼면은 3분의 2꼴로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자는 게 된다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단어가 왜냐면 1에서 뺀 만큼으로 처리하잖아요. 오케이? 그게 자연스럽죠. 다 부정 거니까. 자, 네, 마지막 9번은 저겁니다. 9번은 여러분들 이거 듣고 합시다. 9번. 이걸 얘기하려고 잠깐 시간을 끌었어. 얘들아 9번 문제는 너무나도 이제 자주 나오는 패턴인데 괜찮아요. 자, 봅시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국어 시간입니다. 적어도 한 번 이상 별을 한다 라는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봐봐. 내가 예를 들어 너 내일이 아닌데 목요일과 금요일 중에 적어도 하루 나와서 자습해 라고 명령을 했어요. 한번 적어도 한번 뭐 예를 들어 목요일과 금요일 중에 나와서 자습해 라는 이 말 자체를 분석하면 적어도 한 번이란 건 하나라도 하라는 소리니까 목요일날 자습한 다음에 금요일에 자습 안 하면 이것도 어쨌든 말이 지킨 거죠. 그러니까 논리거든요, 논리. 적어도 한 번이란 건 첫 번째랑 두 번째 것 중에 뭐 목요일날 자습하고 이게 안 했으면 말 지킨 거예요. 또는 목요일 안 지키고 금요일날 자습해도 그냥 한 번 한 거죠. 근데 둘 다 자습해도 진짜 잘한 거죠. 이것도 적어도 한 번 한 거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적어도 한 번 뭘 해라의 반대말이 뭘까? 내 말을 어기는, 즉 내가 시킨 이 말에 어긴 청개구리 마인드. 난 안 할 거야. 바로 이겁니다. 둘 다 안 하는 거죠. 이게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분명 이틀 중에 하루 나오는데 둘 다 안 나오면 이건 내 말을 어긴 거잖아. 반대로 한 거잖아. 그치? 그런 거 안 느껴져? 느껴지지? 일상생활에 따라서. 자, 이겁니다. 자, 적어도 한 번 뭐를 하시오에 같은 말이 뭐냐면 같은 말이 아니라 반대말이에요. 자, 외우세요. 외워야 돼. 이거 중요해. 자, 적어도의 반대말은 연세요. 적어도의 반대는 모두입니다. 모두 뭘 한다의 반대말. 별을 아니다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뭘 시켰어. 그 기준을 하지 않는 게 뭐냐면 결국 모두 그 별을 하지 않는다. 적어도 그게 아니다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그게 아니다예요. 모두 그걸 안 한다. 자습을 하루라도 해. 반대는 모두 자습을 하지 않는다가 서로 반대의 상황이고 적어도 별을 하시오는 모두 별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문장이 잘 읽혀지거든요. 자, 월화수목금토일 7일 중에 하루 나와서 자습해. 적어도 하루 나와서 자습해. 예, 반대 상황은 모두 안 나온다예요. 월화수목금토일 다 자습 안 한다가 그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모두 그걸 안 하면 반대로 행동한 겁니다. 어쨌든 그런 원리를 꼭 아셔야 돼요. 거기 책 옆에 나와 있죠. 그 옆에 보시면 적어도 하나는 물결표일 확률은 모두 물결을 안 할 확률로 대체하시면 반대 확률이 되거든요. 어쨌든 이게 반대말 찾기 적어도 표현법이에요. 적어도. 자, 여러분들이 좀 문장을 좀 볼게요. 얘들아. 자, 일단 9번 문제 예시로 가보자. 9번 문제 예시. 자, 뭐 한대? 동전을 2번만 던질 건데 마지막 기대치가 뭐야? 적어도 하나는 뒷면이 나오길 원해.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적어도 한 번 뒷면이 나와야 돼. 1회차, 2회차 주사위 중에 적어도 한 번은 뒷면. 자,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봅시다. 동전 2개를 던져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들의 수 몇이지 일단? 일단 1번. 동전을 2번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가 몇 개야? 4가지. 일단 4가지죠. 왜냐면 1회차, 2회차가 앞뒤, 2배, 2배에서 4가지의 결과를 만들어낼 거야. 전체 경우의 수는 4개야. 자, 두 번째. 얘들아, 문제에서
원래는 적어도 한번 뒷면 하시고잖아. 근데 반대로 말하면 뭐지? 적어도 한 번의 뒷면의 반대말. 모두 앞면이 나오면 되겠죠. 그거의 반대 생각해봐. 뒷면의 반대 앞면이란 말이야. 따라서 모두 앞면이 나온다고 대체해보자. 적어도 앞면 뒷면이지만 아래 반대로 할 거야. 자, 모두 앞면일 경우의 수는 무조건 앞 컴마 안 나와야 되니까 한 가지밖에 없죠. 따라서 모두 앞면이 되는 결과의 수는 1가지밖에 없어. 따라서 확률을 재면 전체분의 경우의 수니까 4분의 1 꼴로 모두 앞면이 된다의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어요. 확률. 그치? 근데 세 번째 단계, 3단계. 우리는 적어도 한번 뒷면 나와라를 만족해야 되잖아. 그러면 얘를 구하려면 적어도 한번 뒷면이 나온다는 건 이 녀석의 반대 상황. 모두 앞이 나온 확률을 구해버리고 1에서 저 반대 확률을 빼주면 4분의 3 정도로 기대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간접적으로 푼 거야. 우리가 원래 확률을 구하려면 1에서 반대를 빼면 돼요. 나랑 반대는 서로 동시에 변할 수 없는 물과 기름이야. 근데 내 확률이 궁금하면 일단 반대 확률을 구해. 그 다음에 1에서 빼면 같아지거든요.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확률을 구할 때 반대 확률을 들여서 쉬운 확률을 구한 다음에 1에서 빼버리면 간단하다는 거죠. 이건 결국 복잡한 문제를 간단한 문제로 바꿔서 풀자는 거죠. 복잡한 문제를 간단히 바꿔서 풀 때 드는 생각. 적어도가 등장하면 반대로 생각하세요. 반대 확률. 그럼 반대 확률은 그냥 열심히 경우에서 구해야 되겠죠. 오케이? 문장을 간단히 만듭시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쪽 갈까요? 낙서. 그래서 212쪽에 이제 확률을 조금 더 확장한, 좀 더 어렵게 계산하는 문제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얘들아, 확인 문제 1번 바로 가볼까요? 얘들아, 확인 문제 1번은 좀 어렵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확률을 아직 뭐부터 계산할지를 몰라요. 얘들아, 1번에 1, 2번 두 개 있는데 1번 먼저 한번 읽어볼래? 1번. 뭘 구하래? 1, 2, 3, 4, 5에 카드가 있다. 그래. 두 장을 뽑겠다. 그래.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짝수가 우연히 될 확률을 구하래. 확인 문제 1번 여러분들이 문장을 끊어서 읽으면 1, 2, 3, 4, 5가 있다. 두 자릿수를 만들겠다. 짝수가 되겠다라는 문맥적인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문장을 자르셔야 됩니다.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가 우리의 확률의 기본 원리니까. 자, 얘들아, 전체 경우 수는 몇 추로 볼 거야? 자, 지원아. 두 자릿수를 만든다의 결과들의 수가 몇 개였죠? 빈칸 채우기 앞에서 연습했어. 5개가 있는데 두 자릿수를 만드는 방법. 앞에서부터 의자에 앉히고 앉히면 되니까 5개, 한 개 줄여서 4개 곱한 만큼이겠죠. 즉, 몇 개의 결과들이 있을까? 5, 4, 20개 중에서, 그 중에서 짝수가 되길 희망하는 결과가 몇 개일까? 빈칸 또 2개 들어가. 그다음에 짝수가 될 법칙. 짝수가 되는 결과가 몇 개였죠? 5개 중에 뽑아서 만들 때 짝수가 되게 하는 결과의 수. 1의 자리가 중요해요. 잠깐만, 1의 자리. 뒤에서부터 배치하면, 얘들아, 뒤에 무슨 카드 넣으면 될까? 짝수가 되길 희망하는 결과의 수. 반드시 짝수. 2 아니면 4 중에 여기 넣어야 결과적으로 짝수가 된다라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짝수가 되는 성질. 1의 자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자, 뒷자리에 2 또는 4 두 개를 넣은 다음에 그럼 하나 버리면 그 외에 5개 중에 4개가 남으니까 4개를 차곡차곡 넣으면 되니까 4배. 그래서 4, 2, 8. 따라서 8개가 부분의 경우의 수예요.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지금은 4, 2, 8이죠. 4 곱하기 2. 어떻게 했어? 뒤에서부터 고정했어. 왜? 짝수는 1의 자리가 이뻐야 되니까.
1회째가 짝수면 전체가 짝수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한 개 지운 다음에 5개 중 한 개 지우면 4개가 남으니까 4개를 넣을 때마다 짝수가 되니까 8개 따서 20개 중에 8개. 약분하면 5분의 2가 확률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지금 또 확률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2번 하셔야 된다고. 어떤 계산 2번? 전체 한 번, 해당하는 것 따로. 오케이? 따로따로 계산. 2번 계산해야 돼요. 경우에서 여러분 한 번에 걸려고 하지 마시고 2번 구하세요. 자, 그 다음에 1번, 2번 한번 집에서 해보시고. 자, 얘들 확인 문제 2번으로 가보자. 확인 문제 2번은 뽑기야. 확인 문제 2번. 네, 1번만 보자. 네, 1번에서 질문 한번 읽어볼까, 얘들아? 자, 2번에서 뭘 질문했냐면, 자, 뭘 질문하고 있을까? 갑을병정이 있대. 갑을병정. 자, 근데 갑을병정 중에서 2명의 대의원을 뽑을 때, 자, 병이라는 친구가 대의원으로 뽑힐 확률을 구하줘요. 어떻게 되죠? 확인 문제 2번이야. 자, 문제 상황을 끊어서 바라보면 여러분 이런 상황 아닙니까? 갑을병정 중에 대표 2명을 랜덤으로 굴려 뽑을 때마다 병이 무조건 뽑히려면 병으로 해서 확률이 몇일까를 구하라는 거라고. 뭐 어떻게 되겠어? 문장을 여기서 끊어. 쉼표, 여기 문제 거기 쉼표에 안 적혀있네. 쉼표? 대의원을 뽑을 때에서 끊으면 그럼 대의원을 뽑는 결과들이 몇 개야? 이건 우리가 이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문풀 시간에 해줬는데 문풀 시간 뭐였죠? 선호이 뭐였어? 대표 2개를 뽑는 결과들이 몇 개 되겠지? 몇 개죠? 어떻게 세기를 했었지? 모르겠어요. 발상이 뭐였지? 모르겠어요. 최민씨는 4명 중에 2개를 뽑는 결과의 수 세는 공식 또는 아까 했던 패턴. 2분의 빈칸 2개를 그리고 시작한 다음에 자, 2명의 빈칸을 그렸을 때 자, 대표를 보려면 일단 4명 중에 2자리네. 자, 하나하나씩 넣어보자. 맨 앞자리에 결과가 몇 개 나올까? 4개 중에 아무나 4 곱하기 1명 지우면 3개가 남았을 거야. 여기 자리에. 그럼 3명을 넣어. 그리고 같은 자리 대표이기 때문에 나누기까지 하면 4, 3, 12 한 다음에 나누기 하면 6개의 결과가 나오겠죠. 이제 여러분들 첫 번째 2명의 대표 남자를 6명이라고 적는데 6가지라고 적는데 그냥 여러분들 옆에다가 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두 번째 결과들의 개수가 몇 개일까? 해당하는 결과의 수. 마지막 희망사항이 뭐야? 여기서 문장을 끊으면 병이 반드시 뽑혀야 돼. 그럼 그 결과가 몇 개 있을까? 또 빈칸 2개 그려. 갑을 병정 중에서 병이 반드시 뽑히려면 무조건 이 재료들 중에서 병을 먼저 납치하면 되겠다. 납치 여기다. 이게 말뚝을 박는 거예요. 얘는 그냥 병이 뽑히라고 명령했으면 지켜야지.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뽑으세요. 그럼 자리 몇 개 남아? 이게 하나 남았잖아. 여기 누구 올 수 있어? 병을 제외한 아무나 3개 보입니까? 3개 하면 돼요. 나 끝났어요. 전체 따로 결과 따로 세 곳 했으니까
분모분의 분자로 처리하면 6분의 3. 2분의 1이 정답이에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이런 한 문제조차도 전체랑 부분을 구하는 걸 꼭 이거는 확률 파트가 아니라 경우의 수 파트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꼭 잘해야 돼요. 경우의 수 쓰는 방법. 빈칸을 그린다는 발상을 지금 계속 쓸 겁니다. 2번 집에서 해보시고 3번 갈까? 확인문제 3번. 네, 1번. 이번에 3번에 1번은 문제 상황을 한번 읽어보자. 자, A, B, C, D가 5명이 있어. 한 줄로 세울 때에서 끊어. 뭐 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이? 한 줄로 세우기의 희망이. 근데 그 중에서 알파벳 E가 맨 뒤에 서게 될 확률은 어느 정도로 기대할 수 있을까? 3번에 1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야 잘 세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해 봐야지. 틀리면서 해도 되니까 고민을 계속 해봐. 설계를 해보자 얘들아. 첫 번째, 문장을 끊으면 한 줄로 세울 때에서 끊으면 얘들아 주인공들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가 몇 개였죠? 결과들의 수가 몇 개야? 5명 중에 한 줄로 세운다의 이 표현법. 지원이 알아요? 빈칸 5개. 아 좋아요. 너무 좋네요. 왜한 줄로 서면 빈칸 5개 그리잖아. 좋아. 그 다음 5명을 한 줄로 랜덤으로 돌리면 543이라면 되겠죠. 5명 중에 1명을 안 치고 한 명 줄여서 안 치면 연달아서 진행한 거니까 곱한 만큼 나올 거예요. 즉 543을 작업하면 나와? 얼추 120까지 나와야 돼. 전체 경우에서 적자. 지금 그 한 문제에 대해서 전체는 120이라고 적으면 돼. 왜? 한 줄로 세우는 결과는 우리가 쓰는 법을 받아들였으니까. 전 시간에. 오케이? 그럼 두 번째. 구하고자 하는 부분의 결과가 몇 개일까? 부분의 개수. 마지막 뒷문장 읽어봐. 뭐를 하시오야? 알파벳 E가 맨 뒤에 오도록 이잖아. 그치? 맨 뒤에 오게 하려면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 서도현? 수업 그렇게 참여할 거면 나가 그냥. 당장 나가. 낙서 같은 거 하고 있지 마. 그만해 낙서. 아까부터 하지 말라는 대로 계속해. 하지 마요. 자, 5자리 일단 그려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희망하는 결과가 알파벳 E라는 주인공이 맨 뒤에 오도록 할 확률이니까 5자리 중에서 알파벳 E를 무조건 뒷자리에 배열하면은 일단은 얘를 버리면 여기다 넣으면 남은 자리가 몇 개 발생하죠? 4자리가 비어있고 사람도 4명 있으니까 사람 4명을 4자리에 굴리는 모든 결과들의 수는 4, 3, 2, 1이겠죠. 4명 남았고 4자리니까 4, 3, 2, 한 개씩 주면서 곱한다. 즉 24가지가 나와요. 따라서 전체 따로 구했고 마지막 결과들의 수를 따로 구했으니까 분모분의 분자로 이어붙이면 120분의 24 약분까지 하면 5분의 1만큼 나온다는 게 그냥 해보니까 나오는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다양한 확률들의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한 문제 한 문제 만날 때마다 그냥 쉼표에서 끊으면서 전체가 몇 개지? 부분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분석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분석. 지금은 일렬로 배우니까 빈칸을 여러 개 그린 거구나. 또는 뭐 2자릿수 만드는 거는 빈칸 2개 그린 거구나. 근데 뭐지? 그 경우의 수 파트에서의 그 감각을 날카롭게 한 상태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애초에 경우의 수를 못 쓰면 여기는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탈락하면 돼요. 그냥 안 하시면 돼요. 경우의 수를 꼭 해야 됩니다. 경우의 수를 엄청 중요시하는 이유가 다 있었고 확률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확인 문제 4번. 확인 문제 4번은 주사위에 대해서도 한번 확률을 구해보자. 자, 문제를 읽어보자. 주사위 AB를 던지고 던져. 그
다음에 첫 번째 눈가를 x, 두 번째 주사위의 눈을 y라고 했을 때 더한 다음에 2배에서 더하면 6보다 작은 확률이 몇일까? 그냥 한 문장으로 적을게요. 저는 문장을 끊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4번 문제는 엄청 두 줄밖에 안 되지만 상황을 잘 머릿속에서 주사위를 딱딱 던져보면은 전체랑 부분을 몇 개로 가야 될까요? 저 같으면 맞습니다. 주사위를 던질 때에서 끊으면 이 던질 때라는 표현을 봤을 때 결과들 수가 몇 개겠어? 주사위를 던져봐. 땅땅땅땅 66에 36이죠. 다시 한번 지금 전체 경우수는 옆에다가 그냥 암산해야 돼. 36개가 일단 적고 시작해야 되겠죠. 주사위를 던지면 66에 36이니까 1, 2, 3, 4, 5, 6, 1, 2, 3, 4, 5, 6이니까 그 다음은 그 중에서 일부분이 몇 개야? 36보다 작겠지. 부분의 개수. 우리가 찾고 싶은 부분이 뭐야? 이게 된다를 기준으로 잡았잖아.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죠? 1, 2, 세요. 1, 2, 세요. 근데 1, 2 세보자. 이거는 그냥 세워야 됩니다. 자,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이 기준을 통과할 결과들이 몇 개일까? 1,1, 뭐 1,2 누가 다 해봐야 되겠지? 1, 1, 2. 되네 아직까지. 1 넣고 3 넣으면 말 안 되네. 탈락.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고 그 다음은 2 넣고 1 넣으면 2,1을 대입하면 아직까지 3이니까 6보다 작죠. 2,2까지도 되네요. 돼? 뭔가 이상한데? 안 되죠. 이긴 안 되네요. 하지만 3,1은 돼요. 여기다가 3 넣고 1 넣으면 계산해봤을 때 6보다 작아요. 그래서 되고 그다음에 4,1부터 또 안 되기 시작해서 결국 그냥 이거는 불규칙하기 때문에 일일이 세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기산을 만족할 결과를 손가락으로 세면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끝났습니다. 전체 구해놨고 부분 구했으니까 붙이면 36분의 4꼴 약분하면 9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률이 지금도 예측할 수 없는 그냥 정도가 나온 겁니다. 9개 중에 한 번꼴이 된다는 게 이 기준의 기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부분을 따로 구하는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부분이 어렵게 나옵니다. 전체가 어려웠어요. 이건 36이에요. 확인 문제 5번. 확인 문제 5번은 반대 확률의 반대란다. 이거 확인 문제 되게 쉽습니다. 확인 문제 5번 바로 풀어볼래요? 확인 문제 5번 1번을 읽어봐. 주머니 속에 공이 들어있어. 파란 공 7개가 들어있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파란 공이 나올 확률 몇입니까? 말이 돼? 아니, 확인 문제 5번 1번 읽어봤니? 자, 연습. 1번은 뭐가 될까? 파란 공 7개 있는데 한 개를 뽑아. 마지막 결론이 뭐야?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이야. 그러면 당연한 말이죠. 너무 당연한 말 아니야? 그럼 1이겠지. 오케이? 1번은 1이에요. 그냥 확인 문제 5번 1번은 읽어봤자 1이죠. 두 번째,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그럴 수 있지. 2번 던져. 마지막 질문. 눈의 수의 합이 1보다 이하가 작거나 같은 확률은 불가능하죠. 최소 1 더하기니까 2부터 커지는데 주사위는 근데 1보다 이하일 수는 없죠. 저건 불가능하니까 확률을 제로 0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문제 6번. 확인 문제 6번은 여러분들 반대 확률이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확인 문제 6번. 얘들아 문제 보자. 확인 6번에 1번 바로 읽어볼게. 자, 상자가 들어있어. 50개의 제품들이 있대요. 필통이 안 50개다 치자. 근데 불량품이 6개 정도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한 개의 제품을 꺼낼 때 합격품이 나올 확률은 몇일까? 이런 거 단순한 문제거든요. 제품이 들어있어. 50개야. 자, 근데 그 중에 이 알갱이들 불량품이 6개 있대요. 불량품은 당연히 고장난 거겠죠. 불량품이 6개.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을 뽑을 때 합격품이 나오는 게 몇일까요? 마지막 결론 뭐야? 불량품일 확률이 아니야. 합격품, 즉 정상적으로 나올 확률 몇일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전체 개수 50개 중에 44개겠죠. 왜냐면 암산해 보세요. 아니 50개 중에 6개 꽝이면
자동적으로 44개는 정상일 거 아니야. 정상. 그러면 그만큼의 분자 개수 50분의 14. 약분까지는 어떻게 돼? 25분의 뭐 한 22로 마감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 나오는 눈에 합이 10 이하가 될 확률이야. 주사위가 두 개 있어. 그 주사위의 눈에 합이 10 이하의 확률. 이게 좀 까다롭긴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6번에 2번을 보시면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껴야 돼. 주사위의 눈은 웬만하면 10보다 이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봐봐. 2번은 문제에서 합이 10 이하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거는 웬만하면 다 10 이하죠. 왜냐면 너희가 랜덤으로 주사위 던지면 2, 3 나오면 더하면 5니까 10보다 작잖아. 6, 4 나오면 딱 10이죠. 어쨌든 얘들아 주사위를 맨날 굴리면 합하면 10보다 웬만하면 이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을 조작합시다. 조작. 반대를 구하세요. 얘들아 합이 10보다 이하가 된다의 반대말이 뭐야? 합이 10보다 작거나 같다의 반대 상황. 10을 넘는 합이 10을 초과한다고 조작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야 숫자들아 나와봐. 10보다 이하야. 이게 기대하는데 그 기대사항의 반대 기대는 10보다 초과하면 반대말이 된 거죠. 10, 9, 8, 7, 6, 5, 4, 3, 1. 그러니까 10보다 작은 많은데 근데 그거 왜 반대는 10보다 초과겠죠? 따라서 합이 10 초과하는 확률을 구하죠. 근데 이거 엄청 적어요. 왜? 그러면 합이 10보다 초과하는 건 손가락으로 세면은 합이 11이거나 10일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초과하는 건 10 초과니까 11, 12 정도밖에 없죠. 주사위 내에서는. 자 합했을 때 11인 건 5,6 6,5로 2개 정도밖에 없고 합했을 때 10인 것도 웬만하면 진짜 6,6 딱 나올 없단 말이야. 그러면 합했을 때 10초과 확률은 3개 정도가 분자예요. 따라서 얘들아 확률을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6, 6에 36 36개 중에서 반대 확률의 기대치가 3개 정도니까 36분의 3꼴이 반대 확률이야. 약분까지 하면 12분의 1이야.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니야. 그다음에 마지막에 얘를 구한 다음에 1에서 빼주시면 돼요. 왜? 10보다 이하의 길 기다리는데 나는 문제를 뒤집어 엎었어. 10 초과로 거꾸로 풀었잖아. 거꾸로 풀었으면 일단 그걸 잠깐 동안 믿고 세면은 3개 정도밖에 없네? 그러면 그 3개에 대해서 확률을 구하면 12분의 1인데 걔를 1에서 뺀 정도. 그럼 12분의 11 나오시면 돼요. 그런 이야기가 반대로 세기. 반대 확률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는 확률 문제 7번은 적어도 1땐 반대로 센다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읽고 풀어보세요. 오케이? 확률 문제 7번은 한번 읽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215쪽 숙제고 216쪽 숙제입니다. 쉬는 시간 가지시고요. 마지막 확률 계산하고 마치겠습니다.